지금 이 순간 당신의 평생 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망치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지금부터 들을 말씀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년 경력의 치과 전문의 명순호입니다. 오늘은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전해드리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들, 혹시 하루 3번 꼬박꼬박 양치질을 해오셨나요? 많은 분들이 그럼요, 평생을 그렇게 해왔지요 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 오히려 몸에 해를 끼치고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설마요? 그럴 리가요? 하고 고개를 저으실 수도 있지만 잠깐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 놀라운 사실은 제가 지난 4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직접 진료하며 확인한 현실입니다. 지난달 제 진료실을 찾은 83세 박종철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하루도 빠짐없이 3번씩 양치하셨다며 자신있게 말씀하셨지만 이가 흔들리고 통증이 심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셨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오랫동안 몸에 밴 잘못된 양치질 습관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거나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이런 고민을 안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매주 10분이 넘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평생 해오신 습관이 도리어 건강을 해치고 있었다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잠시 손으로 잇몸을 살짝 눌러보세요. 혹시 아프거나 껄끄럽게 느껴지시나요? 또는 잇몸이 내려앉고 치아가 길어진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당신께 특히나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65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하루 3번 양치질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치아와 잇몸을 지키면서 전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올바른 구강관리법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정보 하나만 잘 기억하셔도 앞으로 10년, 아니 20년은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소중한 정보가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건강한 노후를 위한 귀한 정보를 누구보다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40년 치과의사 생활 동안 확인한 65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충격적인 양치질의 진실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절대로 피해야 할 양치 습관 중 첫 번째는 너무 자주, 너무 오래 양치하는 것입니다. 굴을 보다 보면 예전보다 이가 길어 보인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는 길어진 게 아니라 잇몸이 내려간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잇몸 후퇴라고 부르며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80%가 겪고 있는 흔한 문제입니다. 작년에 진료실에 오신 76세 정병수 어르신도 그러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이를 지키려고 얼마나 정성 들였는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이를 닦고 밥 먹고 나면 매번 5분씩 꼼꼼히 닦았어요. 아내는 저보고 이 닦다가 화장실에서 살겠다고 농담할 정도였죠. 그런데도 정 어르신은 최근 들어 이가 시리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잇몸이 많이 내려가서 치아뿌리가 노출돼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차가운 물, 뜨거운 음식, 심지어 바람만 불어도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연세대 치과대학과 함께한 연구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이 하루 3번 이상 세게 이를 닦을 경우 잇몸이 약 2배 더 빠르게 내려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나이가 들면 잇몸은 점점 약해집니다. 60대가 되면 잇몸 조직이 20대에 비해 약 40% 정도 얇아지고 탄력도 줄어듭니다. 이런 상태에서 단단한 칫솔로 힘껏 문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잇몸이 상하고 점점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를 닦지 말라는 말인가요? 하고 의아하실 수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문제는 양치질을 얼마나 자주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제 환자 중 82세 황미경 어르신은 평생 아침에만 한 번 부드럽게 이를 닦으셨지만 잇몸과 치아 모두 건강하셨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바로 올바른 강도와 방법이었습니다. 어르신들께 맞는 안전한 양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초극세모 칫솔을 사용하세요. 일반 칫솔보다 훨씬 부드러워 잇몸에 부담을 덜 줍니다. 둘째, 세게 문지르지 말고 칫솔을 45도 각도로 기울여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닦아주세요. 마치 삶은 달걀 껍질을 닦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셋째, 하루 2번만, 그리고 1번 양치할 때 2분을 넘기지 마세요. 오래 닦는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정 어르신도 이 방법을 6개월간 실천하신 후 잇몸 출혈이 멈췄고 시린 증상도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아니, 내가 평생 3번씩 닦았는데 하며 놀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바꾸시면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양치 습관 중 2번째는 너무 강한 치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치약을 고르실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나요? 치석 제거, 미백 효과, 충치 예방 같은 문구가 크게 적혀 있는 치약을 주로 선택하시죠. 예전엔 저도 환자분들께 그런 효과가 강하다는 치약을 추천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효과가 강한 치약이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의 이와 잇몸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9세이신 김영자 어르신께서는 20년 넘게 미백 기능이 있는 치약을 사용해 오셨습니다. 김 어르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찬물 마실 때만 이가 시렸는데요. 나중엔 따뜻한 유자차도 못 마시겠더라고요. 검진 결과 김 어르신의 치아 표면은 심하게 닳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이의 겉면을 덮고 있는 단단한 보호층이 얇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보호층을 범낭질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과일의 껍질처럼 치아를 감싸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보호층은 나이가 들면 20대에 비해 15-20% 정도 얇아지게 됩니다. 마치 오래 쉬는 운동화에 밑창이 닳아 없어지는 것처럼요. 이렇게 약해진 보호층에 연마 성분이 강한 치약을 계속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보호층이 더 빨리 닳고 시린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치유학과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도 65세 이상이 연마제가 강한 치약을 2년 이상 사용하면 이가 시린 증상이 3배 이상 늘고 잇몸 염증도 40% 더 많이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치약을 써야 할까요? 지금 궁금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어르신들께 꼭 맞는 치약 고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저연마성이라고 표시된 치약을 고르세요. 이런 치약은 치아를 덜 자극해 약해진 치아를 보호해줍니다. 둘째, 불소가 1000ppm 정도 들어있는 치약이 좋습니다. 불소는 치아를 단단하게 해주고 시린 증상을 줄여줍니다. 셋째, 민감성 치아 전용 치약을 선택해주세요. 이에는 시림을 줄여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치약은 얼마나 짜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콩 한 알 크기면 충분합니다. 많이 짠다고 더 효과 있는 건 아닙니다. 제 환자이신 이정희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치약 바꾼 지 2주 됐는데 시린 게 절반이나 줄었어요. 치약 하나만 바꾸어도 건강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실천해보세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양치 습관 중 3번째는 식사 직후에 바로 이를 닦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밥 먹고 바로 양치질 해야 한다
말을 많이 들으셨지요. 저도 40년 전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엔 환자분들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로 말씀드립니다. 77세이신 오정환 어르신은 평생 식사 후 바로 이를 닦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군대에서 38년 복무했는데요. 위생 철저히 지키는 게 제일 중요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나면 항상 3분 안에 이를 닦았어요.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지요. 밥을 먹고 나면 입안이 개운하지 않아서 그냥은 못 견디겠더라고요. 오 할아버지는 말을 멈추고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가 너무 시려서 너무 괴로워요. 평생 이를 잘 관리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아침에 커피 한 모금 마시는 것조차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검진을 받아보니 오 할아버지의 치아는 심하게 닳아 있었고 산성 성분에 의해 치아 표면이 많이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특히 과일이나 과일 주스, 탄산음료 같은 산성이 강한 음식을 섭취하면 치아 표면이 일시적으로 약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로 양치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약해진 치아가 더 쉽게 닳게 되는 거예요. 고려대학교 구강건강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산성 음식을 먹은 후 곧바로 양치질을 한 65세 이상 어르신 그룹은 30분 이상 기다린 후 양치한 그룹보다 치아 마모가 약 2.5배 더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이를 닦는 게 좋은 건가요?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어르신의 치아를 소중히 지키고 싶으시다면 식사 후 바로 칫솔질을 하기보다는 불소가 들어있는 가글액으로 가볍게 입을 헹궈주는 것이 좋습니다. 매 식사 직후 3분 이내에 반드시 양치질을 했습니다.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어요. 밥 먹고 바로 닦지 않으면 입안이 찝찝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오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넷째, 양치 시간은 식사와 연결시키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으로 정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사과나 감귤류처럼 산성이 강한 과일이나 과일 주스, 탄산음료, 막걸리 등을 드신 후에는 양치까지 조금 더 여유를 두고 기다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환자 중에 오정환 어르신께서도 이 방법을 따라 하신 지 3개월 만에 이제는 이가 덜 시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치아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혹시 식사 후 바로 양치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이고, 나도 그러는데 하시면서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좋은 습관 시작해보세요. 치아 건강이 훨씬 더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절대 피해야 할 양치 습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지나쳤던 구강 건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건강 지켜보세요. 먼저 입이 마른 증상인 구강 건조가 몸 전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자꾸 입이 마르고 갈증이 심해요. 혹시 이렇게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하고 넘기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은 절대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심각한 건강 문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40년 진료 경험 중에서도 안타까운 기억이 납니다. 85세 되신 최영수 어르신께서 입이 바싹 마르고 음식 맛도 잘 모르겠어요 하시며 병원에 오셨습니다. 명선생, 이게 다 나이 탓이니 별 수 없겠지요. 그런데 검사 결과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구강 건조증이었고 이로 인해 충치가 무려 7개나 생겼고 곰팡이균 감염인 구강 칸디다증까지 동반된 상태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정밀 검진 결과 이 구강 건조가 어르신께서 복용하시던 당뇨약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점입니다. 약을 조정하고 나서
입마름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고 그 덕분에 식사량도 늘고 영양 상태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럼 왜 구강건조가 특히 어르신들에게 위험할까요? 침은 단순히 입을 촉촉하게 해주는 역할뿐 아니라 입속 세균 번식을 막는 중요한 성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음식을 씹고 삼키는데도 꼭 필요하며 소화의 첫걸음을 담당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침 분비가 줄어들고 여기에 약물 복용까지 더해지면 침이 더 줄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구강건조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증상이 계속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 번째, 충치가 생길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침이 줄면 치아를 지켜주는 자연 방어막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잇몸에 염증이 생기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침은 잇몸도 보호하는 역할을 하니까요. 세 번째, 입안에 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감염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특히 칸디다균이 잘 번식하면서 입안이 아프고 식욕도 떨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 이런 문제들로 인해 음식을 먹는 양이 줄고 결국 영양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말하는데도 어려움을 느끼고 삼키는 것도 힘들어지면서 사람들과의 소통이 줄고 외로움도 심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실제 환자분들께 권해드렸고 효과가 좋았던 방법들을 말씀드릴게요. 어르신들을 위한 구강건조 관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물을 자주 한 번에 조금씩 드세요. 하루 8잔 이상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무설탕, 사탕이나 껌을 이용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침 분비를 자극합니다. 셋째, 인공침 분비제를 활용해 보세요.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입안을 자연스럽게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넷째,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가글은 피하셔야 합니다. 이런 제품은 입안을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실내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습기를 꼭 사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특히 밤에 입으로 숨을 쉬는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현재 복용 중이신 약이 구강건조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병원에 가셔서 담당 의사 선생님과 함께 약의 종류를 점검해 보세요. 덜 건조하게 만드는 다른 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영수 어르신께서는 이 방법들을 실천한 이후에 입안이 한결 편안해졌고 식욕도 살아나서 식사하실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셨다고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도 입안이 자주 마르신다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간단한 실천만으로도 치아와 잇몸 건강은 물론 전체적인 삶의 질까지도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구강 건강을 단순히 이와 잇몸의 문제로만 여기시지만 저는 40년 넘는 임상 경험과 최신 의학 연구를 통해 놀라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강 건강이 심장병, 당뇨병, 치매, 나아가 수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81세 이병철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께서는 평소에 심장 관련 질환으로 정기 검진을 받으시고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이유를 찾던 중 심각한 잇몸 염증이 발견되었고 그 염증이 혈류를 따라 심장까지 영향을 주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잇몸 치료를 받은 후에는 심장 상태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명 선생님, 잇몸이 심장에까지 영향을 준다니 이런 이야기는 난생 처음 듣습니다. 라고 이 어르신께서 깜짝 놀라며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건 과학적으로도 잘 입증된 사실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도 심각한 잇몸병을 가진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심장질환 위험이 약 20% 더 높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증 잇몸병이 있는 경우 치매 발생 확률도
약 30%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입속 건강이 단지 아름다운 미소나 편안한 식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명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잇몸병이 생기면 입안의 세균과 염증 물질이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가면서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세균과 염증이 온몸을 돌아다니면 면역이 약한 부위를 공격하게 되고 그 결과 심장에도 무리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잇몸 치료를 받은 후 평균적으로 6, 4년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값진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은 어떻게 구강 건강을 관리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텐데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실천하실 수 있는 건강 습관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2번 아주 부드러운 미세모 칫솔로 이와 잇몸을 2분 정도 가볍게 닦아주세요. 둘째, 민감한 치아를 위한 치약을 콩알만큼만 사용해 주세요. 셋째, 식사를 하신 뒤에는 바로 양치하지 마시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하세요. 그 전에는 물로 입을 헹궈주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하루에 최소한 8잔 이상의 물을 드시고 입안이 마르지 않도록 신경 써주세요. 다섯째,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미리 발견해서 예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섯째,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이용해서 치아 사이도 꼼꼼하게 닦아주세요. 이가 흔들린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관리만 잘해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이병철 어르신께서는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덕분에 지난 2년 동안 단 한 번의 심장 발작도 없으셨고 증손자 돌잔치에도 건강하게 참석하실 수 있었어요. 라며 기쁜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양치의 핵심 진실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과 가족분들께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에게도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한 번의 클릭과 공유가 누군가의 삶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적절한 관리와 올바른 지식으로 100세까지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건강한 미소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 명순호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